다음에 이제 노동기본권이죠. 노동기본권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근로의 권리하고 이제 노동 3권입니다. 근로의 권리하고 노동 3권인데 굳이 나누자면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헌법 32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근로 3권, 단결권, 단체개속권, 단체행동권은 이제 노조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노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로의 권리, 헌법 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그러겠죠? 이 헌법 규정에서 나옵니다. 헌법에서.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헌법 32조는. 뭐 노1이든 노2든 꼭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먼저 그 32조부터 볼게요. 1항 볼게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되며 거기 적정임금 보장 밑줄 그어두세요.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거기 법률이 최저임금제를 시행 밑줄 그어두세요. 앞에 나와 있는 적정임금하고 뒤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을 바꿔서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적정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건 틀린 지문이라는 얘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부분은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뒷부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 법률이 최저임금법이죠. 이 법률이 최저임금법입니다. 그래서 1항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1항에 따라서 근로의 권리도 가지지만 2항에 따라서 근로의 의무도 진다는 거죠. 만약에 지문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는 가지지만 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그것도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기도 하고 근로의 의무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리는 가지나 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항 두 번째 문장. 국가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의무 대신 권리가 들어가면 그것도 틀린 거죠.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틀린 지문이에요. 그건. 헌법 32조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그리고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게 근로기준법입니다. 아까 근로기준법의 헌법상 근거조문이 헌법 32조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32조 3항 이거예요. 그 법률로 정한 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자의 근로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도 보호하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도 보호하죠. 그게 우리 노원 시험범위에 들어가죠.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게 그냥 간단하게 남녀 고용평등법이라고 해요. 근데 여자의 근로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건 근로기준법도 있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5항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연소자 근로도 우리 근기법에 규정이 있죠.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6항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거의 밑줄 그어두세요.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의무죠.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중 헌법 32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 중 헌법 32조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2번 법적 성격 보시면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이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유를 국가 권력에서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체의 자유, 뭐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근데 이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한테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근로의 권리, 그리고 근로 3권,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이런 것들.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이런 게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법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32조 이 근로의 권리를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유는 국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보죠. 근데 이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라고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유는 외국인도 자유가 있죠.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만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로의 권리나 노동 근로 3권은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헌법학자들 주장이죠.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기본권이면 외국인은 주장은 못한다고 그랬죠, 지금. 근데 우리 헌재는 약간 다르게 봐요. 거기 박스 보시면 근로의 권리를, 거기 박스를 보시면 근로의 권리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근로의 권리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거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의 보장, 이런 것들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도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걸 요구할 수가 있고,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합리적인 근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후자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서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근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거기 다섯 번째 줄 보세요.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외국인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게 우리 헌재 입장입니다. 헌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을 하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한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안 된다. 외국인이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만 있으니까. 근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판례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로의 권리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거기 3번 내용 보세요. 3번 내용. 이거 헌재 입장이죠. 우리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라고 규정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거기 줄거두세요.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거기까지 밑줄 그어두세요. 헌법에 근로의 권리가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국가한테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 대신 생계비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다음에 7번째 줄 뒷부분 보세요. 마찬가지 이유로 거기도 밑줄 그어두세요.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을 도출할 수 없다. 근로의 권리가 헌법에 근로의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계속 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건. 이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이 판례 두 가지는 중요한 판례죠. 근데 이 박스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박스에 있는 판례는 지금까지 시험에 여러 번 지금 객관식 지문에 나왔어요. 여러 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4번 효력입니다. 효력. 헌법 32조 1항의 근로의 권리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국가적 효력이라는 건 근로의 권리를 국가에서 침해하면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내가 근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같은 걸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대국가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인 간에 대해서도 그 자유권적 측면은 3자적 효력을 가진다. 지금 32조에 여성하고 연소근로자 보호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사용자가 여성이나 연소근로자 보호를 안 하면은 헌법 32조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대국가적 효력뿐만이 아니고 대사인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3자적 효력이죠.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건 한자로는 이거예요. 사인적, 이거죠. 사인적. 사인. 이게 한자입니다. 이게 사인 사이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헌법 32조가. 사인 사이에서 효력이 있다. 다음에 이제 노동 3권입니다. 노동 3권. 거기 22페이지요. 노동 3권. 노동 3권은 아까 무슨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노동 3권을 최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 3권이든 근로 3권이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동 3권이든 근로 3권이든 똑같은 얘기고요. 뭐 시험을 보셔도 객관식 기출문제를 보셔도 어떤 문제는 뭐 노동 3권이라고 나오고 어떤 문제는 근로 3권이라고 나옵니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 노동 3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노동 3권의 의의 보시면
그리고 노동 3권 보기 전에 오늘 프린트물 있죠? 제일 먼저 했던 프린트물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헌법 34조 있죠? 헌법 34조. 그거 한번 보세요. 헌법 34조. 거기 1항부터 6항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헌법 34조. 이 헌법 34조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헌법 32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34조에 있는 내용을 하나 끼워 넣죠. 지문에. 그러니까 34조도 눈에 익혀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헌법 32조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정답을 34조에 있는 걸 하나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헌법 34조 읽어보시면 다 좋은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34조 내용이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4조 내용까지 기억을 눈에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음에 이제 22페이지 노동 3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 3권의 의의 보세요. 노동 3권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게 노동 3권입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게 노동 3권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 3권과 관련된 헌법 규정이 헌법 33조죠. 아까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헌법상 근거 규정이라고 그랬죠. 헌법 33조가. 그래서 이것도 32조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먼저 33조 1항 볼게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일단 33조 1항을 보면 노동 3권의 주체는 누구라고 돼 있죠? 근로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로자. 근데 누가 근로자인가? 이건 노조법 2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노조법 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3조 1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자는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33조 1항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실 건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동 3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자주성 요건도 있죠.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예요. 공무원도 근로자예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도 일단 근로자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근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 오늘 프린트물 보세요. 거기 헌법 33조 2항에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세요. 우리 공무원 노조법을 보면 일반 공무원, 그냥 공무원은 그 1번이요. 일반 공무원은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까지 인정이 됩니다. 근데 단체 행동권 인정이 안 돼요. 공무원 노조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2번, 공무원 중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다 인정됩니다. 그게 결은 단결권이고 교는 단체 교섭권이고
행은 단체 행동권이에요. 그래서 거기 공무원 노조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33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인 거죠. 이게. 그래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는 거.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거. 다음에 3항 볼게요.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기 단체 행동권 밑줄 그어두세요. 단체 행동권. 거기 단체 행동권 대신에 만약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노동 3권, 노조 설립, 거기 나와 있는 단체 행동 대신에 이게 들어가면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렇죠?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행동권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단체 행동권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든지 단체 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노동 3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든지 노조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 헌법 33조 3항하고 관련된 우리 노조법 규정이 노조법 41조 2항입니다. 노조법 41조 2항이에요.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3번 노동 3권의 법적 성격입니다. 노동 3권의 법적 성격.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의 권리나 노동 3권 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보죠. 근데 헌재 판례가 근로의 권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을 해서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다라고 봤었죠. 노동 3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3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노동 3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헌재 판례는 그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 밑줄 그어주세요.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보기도 하고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딱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자유권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이 표현이 중요해요.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다. 이 표현을 그대로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판례 전에는 노동 3권을 그냥 사회적 생존권적 기본권이다라고 본 판례도 있어요. 판례도 있는데 이게 이제 주류적 판례죠.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이 얘기는 노동 3권은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생존권적 성격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4번 노동 3권의 주체입니다. 33조 1항에 뭘로 돼 있죠? 주체가? 근로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노동 3권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게 근로자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보세요. 노동 3권은 헌법 33조 1항에 의해서 근로자가 향유하는 기본권이다. 이러한 노동 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노조법에서 노조법 2조에서는 근로자를 뭐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냐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노조법에서는. 그리고 이 노조법상 근로자는 그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만이 아니고 실업 중인 자도 포함된다. 판례 입장이죠. 밑줄 그어주세요. 거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만이 아니고 실업 중인 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실업 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용 종속 관계가 없어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노조법상 근로자를 나중에 배우고 나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취업 중인 자만이 아니고 실업 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다라고 보는데 그 의미가 사용 종속 관계가 없어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말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반드시 사업장에 고용된 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노조법상 근로자는. 왜? 실업 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에 고용된 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영업자는 근로자 아니라고 그랬죠. 자영업자는 여기서 말하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사가 없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은 노동사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사가 없는 자나 자영업자는 이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노동 3권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33조 1항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33조 1항. 33조 1항에 근로자만 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없죠. 그렇지만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의 주체라는 데 이설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도 근로 3권의 주체라는 데는 이설이 없어요. 그건. 그래서 노동 3권의 주체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내가 조직을 확대하고 유지하고 막 이럴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업별 노동조합이 상부 연합단체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다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노동 3권의 주체는 근로자하고 노동조합이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번 노동 3권의 행사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보세요. 단결권이 뭐죠? 노조를 만드는 거죠. 노조를 만드는 목적이 뭔가요? 단체 교섭을 해서 사용자하고 단체 교섭을 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게 노조를 만드는 목적이죠. 근데 단체 교섭을 할 때 상대방이 누구죠? 사용자죠.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단체 교섭을 해요. 같이 단체 교섭을 하니까 사용자도 노동 3권의 주체입니까? 아니죠. 그냥 거기 나와 있듯이 노동 3권 행사의 상대방일 뿐입니다. 노동 3권 행사의 상대방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사용자는 단체 교섭 의무자로서의 상대방일 뿐 단체 교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밑줄 그어두세요. 거기. 사용자는 단체 교섭의 상대방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 교섭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 노동 3권의 내용입니다. 노동 3권의 내용. 단결권. 근로자의 단결권. 뭐라고 그랬죠 아까? 노조를 만드는 거. 단결권이라고 그랬죠. 근로자의 단결권이라 하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단결권입니다. 단결권. 단결권은 노조라는 단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단체를 만드는 권리가 또 하나 있어요. 결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뭐 정당을 만들거나 뭐 어떤 그 결사체를 만들거나 이게 이제 결사의 자유죠.
그래서 단결권하고 결사의 자유는 굉장히 비슷하죠. 뭔가 단체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단결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있죠. 근데 이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고,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보세요. 아까 그 33조 2항의 공문 밑에 거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비교가 돼 있죠. 보세요. 먼저 주체가 단결권에서는 근로자가 주체인데 결사의 자유는 국민입니다. 이건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이 노동 3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이 있죠. 근데 결사의 자유는 주로 정치적 결사죠. 뭐 정당을 만들달지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그 결사의 자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본질적 성격도 아까 노동 3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자유권으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자유권 플러스 생존권이라고 돼 있죠. 근데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격만 있죠. 자유권적 성격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소극적 권리는. 아무튼 단결권하고 결사의 자유는 다르다는 거죠. 단결권하고 결사의 자유는 다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가 개별적 단결권하고 집단적 단결권입니다. 먼저 개별적 단결권은 개별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단결권입니다. 그래서 개별 근로자는 어떠한 간섭도 없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개별적 단결권이죠. 그리고 우리 노조법에서도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5조 1항이 있어요. 다음에 집단적 단결권입니다. 아까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의 주체라고 그랬죠?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단결권이 이제 집단적 단결권이죠. 거기 보시면 근로자단체는 기관의 구성, 재정 등의 내부 운영 상황에 관해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상부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이 조직을 유지 운영할 수 있고 이걸 확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단적 단결권이라고 해요. 집단적 단결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의 주체라는데 이설이 없다고 그랬죠. 개별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된다. 그게 이제 집단적 단결권이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노동 3권의 내용 중에서 단결권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거기 4번입니다. 적극적 단결권하고 소극적 단결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법 총론이 좀 추상적이어서 좀 어렵다고 그랬죠? 그중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적극적 단결권하고 소극적 단결권이 있는데 일단 개념부터 볼게요. 적극적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며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게 적극적 단결권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단결권. 소극적 단결권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소극적 단결권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기도 하고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라고 합니다. 이게 소극적 단결권입니다. 근데 문제가 아까 우리 헌법 33조 1항이 무슨 내용이 있었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 소극적 단결권이 헌법 33조 1항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견해 드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은 근로자의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는 헌법 33조 1항에는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은 헌법 33조 1항에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견해고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이 있어요. 부정설. 이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은 뭐냐면 헌법 33조 1항에는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헌법 33조 1항에는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거기 박스 보세요. 박스. 판례.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33조 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헌재 판례는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는가?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밑에 보세요. 5번째 줄에 그렇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33조 1항에 포함된 게 아니고 거기 밑에 헌법 10조 밑줄 그어두세요. 헌법 10조에 우리 행복추구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이 행복추구권 하부 권리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의 하부 권리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21조에 나와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헌재 판례 입장이죠. 헌재 판례 입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헌법 33조 1항에는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게 우리 헌재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자유는 헌법 33조 1항이 아니고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이나 21조에 나와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인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을 취하면은 단결 강제가 인정이 안 됩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보시면은 그 위에 박스 위에 그 2번째 줄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단결 강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일단 단결 강제가 뭐냐면 노조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게 단결 강제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을 취하면 단결 강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근데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을 취하면 단결 강제가 인정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그 이후에도 막 굉장히 좀 복잡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 1차에서는 거기까지만.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을 취하면 단결 강제가 인정이 된다. 단결 강제라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거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그 밑에 5번 보세요. 단결 강제의 범위가 나와 있죠. 조금 전에 단결 강제를 뭐라고 그랬죠?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게 단결 강제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결 강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일반적 단결 강제가 있고 제한적 단결 강제가 있어요. 근데 일단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 단결 강제는 노동조합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지만 가입할 노동조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 단결 강제입니다. 개념만 이해하세요. 개념만. 근데 제한적 단결 강제는 단결 선택권이 없고 반드시 특정 노동조합에만 가입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제한적 단결 강제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단결 강제는 소극적 단결권 부정서를 취할 때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단결권을 봤고요. 이제 다음에 단체 교섭권입니다. 단체 교섭권. 노조를 만드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용자하고 단체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권을 가장 노동 3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단체 교섭권 중에, 노동 3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가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데, 거기 2번 첫 번째 줄 보시면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이라 하면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헌법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이건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지문에 10번 이상 나온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33조 1항이 뭐라고 돼 있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단체협약 체결권이라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단체 교섭권은 단체 교섭권에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단체 교섭권에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예요. 아까 부당노동행위가 뭐라고 그랬죠? 사용자에 의한 노동 3권 침해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은 노동 3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단체 교섭권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판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통 단체 행동 우리가 그러면은 쟁행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쟁행위를 이제 단체 행동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보통 단체 행동은 거기도 나와 있지만 이게 단체 행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쟁행위보다 단체 행동이 더 넓은 개념이죠. 쟁행위보다. 파업 같은 게 쟁행이잖아요. 파업. 이런 게 쟁행인데, 근데 보통 단체 행동 그러면 쟁행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단체 행동에서 쟁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판례에서는 이렇게 단체 행동을 쟁행위하고 조합활동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걸 좀 구분을 하면 쟁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 쟁행이에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 근데 이 조합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조합활동 같은 건 뭐 리본을 착용한달지 또는 뭐 유인물을 배포한달지, 만약에 우리가 가끔 은행을 갔는데 은행원들이 그 은행 일을 하면서 뭐 임금 인상 쟁취 이런 거 리본 같은 거 붙이고 있잖아요. 그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합활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 조합활동도 단체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을 쟁행위하고 조합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 3권의 내용까지 봤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까지 봤는데, 오늘 원래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진도를 못 나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거기 노동 3권의 효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의 효력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은 이제 교재가 내일 나올 거예요. 내일 나올 거니까 이제 교재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꼭
강의를 계속 들으실 거면 꼭 복습을 하고 오세요.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꼭 복습을 하고 오셔야지 그냥 와서 수업만 들으셔야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